오늘 진료 끝나고 어디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중간고사 학생들 중간고사라 시험 문제는 이미 다 내놨고 시험 치는 거 감독 겸 내려가야지. 이제 제천 내려가야 됩니다. 진료 다 보시고 이제 출발하시는 거죠? 네, 가야 됩니다. 오늘은 그럼 저도 함께 제천으로. 그럼 지금 가르치시는 과목이 한방부인과 학이신 거죠? 네, 한방부인과로 진료를 많이 보고 계시는데 그게 강의에도 도움이 많이 되나요? 강의에도 도움이 되고 수업을 나가니까 진료에도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저만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사실 수업을 하려고 하면은 남을 이해시켜야 되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 방법들을 막 찾다 보면은 비유하는 것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가령 이런 거지. 여성질환이라는 게 자궁과 난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뇌에서 오더를 내려가지고 자궁과 난소는 그냥 일만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자궁과 난소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뇌를 봐야 된다. 그래서 한방부인과 쪽 진료는 오히려 이제 정신과에 가깝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결국 학생들한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게 환자분들한테 이해시키는 거랑 똑같아서 저는 진료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과서는 되게 표준적인 거, 확률이 높은 것들 위주로 서술이 돼 있는데, 실제 임상은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동네 병원을 로컬이라고 표현하는데, 로컬에서 환자 본 케이스들, 치료한 케이스들, 그걸 이제 각 수업 파트마다 얘기를 해주면은 집중도가 좋아지죠. 그럼 원장님은 경험을 전달해주는 교수님이신 거네요? 원래 한의대도 대학병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볼 수 있는 환자랑 동네 병원에서 볼 수 있는 환자랑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 같은 로컬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외래로 가서 수업을 해주면 조금 더 1차 의료 영역에 해당하는 질환들이나 그런 케어 방식들을 제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학생들이 교수님을 어떻게 평가하시는 것 같나요? 저요? 저 인기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는 원래 강의 같은 것도 잘 하고 솔직히 과외도 잘했고 항상. 그다음에 제가 학생들한테 좀 임상 얘기랑 경영 얘기나, 그러니까 이 죽은 지식들 말고 생생한 지식들을 전달하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들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 학기도 제가 수업 끝나고 그래 한의원 참관하고 싶은 학생들 있으면은 지원해라 라고 했는데, 거의 95%가 지원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금 그 중에 몇 명만 선발해서 제가 좀 참관 교육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저 상도 받았어. 어떤 상이요? 우수교원상이라고 강의평가 우수한 교수들한테 주는 상, 한의과 대학 말고 전체 대학에서 강의평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저번 학기에. 대표 원장으로 한의원도 운영하시면서 교수님까지 하시면서 우수교원상까지 받으신 거예요? 이게 솔직히 제가 강의를 하러 가려면은 하루를 빼야 돼요. 왜냐면은 멀잖아요. 왔다 갔다 거의 4시간에다가 수업 3시간 하면은 7시간을 써야 되는데, 진료를 하루를 빼야 되는 거죠. 결국에 공부라는 게 열심히 인풋하는 것도 있지만은 시험 시간 때 생각이 나서 쓸 줄 아는 아웃풋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원래 남을 가르치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라서 지금도 학교 수업을 나가니까, 그리고 교수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공부를 하고, 진료를 할 때도 조금 더 환자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러면 강의 준비도 되게 오래 걸리시겠어요. 이번 학기는 화요일 날 수업인데 거의 월요일 날부터 화요일 날은 잠을 못 자요. 거의 전날에는 계속 바꾸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수업 자료를 이미 만들어 놨는데 요번 주에 온 환자 케이스가 좋은 게 있어. 그러면 그거 다시 추가해서 넣어야 되거든. 예전에 저 같았으면은 그냥 공부를 깊게 안 하고 넘어갔을 것도 애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게 원리가 뭐지? 이게 왜 그러지? 이게 레퍼런스는 어떻게 되지? 요거 근거는 있는 건가? 이런 거를 더 찾아보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게. 특히 한의학이 전공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그럴수록 교수님의 자리가 더 학생들에게는 중요할 것 같아요. 한의대 같은 경우는 예과 1학년, 예과 2학년 이렇게 2년이 있고, 그 다음에 본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년이 있어서 총 6년제인데, 그거는 의대, 치대, 한의대가 똑같아요. 그래서 예과 때는 기본적인 소양들, 교양 과목 위주로 배우고, 이제 본과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공 지식들을 배우는데 과목이 되게 많고,
제일 바쁠 때가 본과 3학년이거든요. 본과 3학년은 이제 임상 과목이라고 해서 18과목이 있어요, 한 학기에.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월화수목금 아예 풀로 다 수업이 차 있고, 과목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기가 진짜 힘들어가지고, 과목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PPT 뭐 한 700장, 800장이 시험 범위일 때도 많고, 저 이번에 부인과도 시험 범위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다행히 학교 다닐 때 부인과 교수님이 좋아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한 덕분에 지금 부인과를 하게 됐는데, 어떤 교수님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과목의 첫인상이 바뀌니까, 제가 지금 본과 3학년 1학기 때 첫 수업 나가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생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자, 나를 존경하게 하고 내 수업을 듣고 싶게 하자. 그래야지 이 친구들이 부인과를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을 준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교수님 입장에서 좀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나요? 한의대 특성상 좀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많아요. 학교를 다니다 오신 분도 있고 저보다 나이 많은 학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다른 과랑은 다르게 한의대 교수는 뭐랄까, 학생을 가르친다라는 것보다는 후배들을 경험을 이렇게 공유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할 때 환자들의 입장에서 이거는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할 때 이게 과연 환자한테 최선인 건가요?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 건가요? 라고 해서 질문의 방식이 환자 관점에서 좀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보면 이 친구들은 나중에 진료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환자한테 활용한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좀 저는 이 친구 좀 싹이 괜찮은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죠. 시험 다 끝난 건가요? 시험 시작한 지 40분밖에 안 됐는데 다 나가네.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려고 조금 쉽게 냈는데 너무 쉽게 냈나 봐. 지금 이게 보면은 시험지 객관식이랑 주관식이 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주관식을 이걸 채점을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원래 객관식을 내야 되는데, 진료를 하다 보면은 환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알고 있는 거랑 이 아웃풋으로 내는 거랑 다르니까 꼭 알아야 된다 싶은 것들은 제가 주관식으로 냈고, 학생들한테 주관식 낼 것들은 제가 미리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것들은 꼭 외워라, 그리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주관식이라는 게 학생들한테도 힘들지만은 채점하는 교수한테도 힘들다, 이게. 일단 가서 채점할까요? 혹시 충북 제천에 오면 어. 꼭 먹어야 하는 맛집 그런 거 있나요? 뭐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거 아니야, 뭐? 그건 아니고 궁금해가지고. 저 제천 처음 와봤거든요. 여기는 그 약채 막 이런 거 맛있는 거 있거든요. 한번 가볼까, 한번 이따? 원장님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야죠. 집에 가서 조금 채점 좀 하다가 쉬어야죠, 이제. 매주 이렇게 왕복 4시간씩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뭐 그래도 보람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학기 끝나고 연락 주면은 너무 좋았다. 제천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선배분들 보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도시에서 있는 한의원 하는 선배들을. 그래서 뭐 제가 중간중간 수업 가서 한의원 얘기, 경영 얘기, 뭐 마케팅 얘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그런 생각을 하거든. 뭔가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어 놓으면은 나중에 다 나한테 어떻게든 돌아온다. 그래서 씨앗을 뿌릴 수 있을 때, 내가 능력이 돼서 많이 베풀어 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베풀어 놓자라는 생각이라, 학생들한테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나 나중에 졸업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 혹은
내가 학생일 때 나한테 이런 거 얘기해 줬으면 되게 좋았겠다 싶은 것들을 최대한 좀 많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원장님 퇴근하신다면서요. 아, 이거 채점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저 이제 집에 갈라 그랬는데. 채점해야 될 것 같아, 이거. 그럼 원장님 채점하시는 동안 저도 구경 좀 해도 될까요? 그 어디 유출만 하지 마시고. 아, 네. 네. 마지막 문제가 4점짜리인데 평가네요? 보너스 문제인데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 듣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런 거 얘기하라고 제가 만든 보너스 문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들으면 본인이 손해보는 수업 그 자체였대요. 그치, 학생들 등록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뭐 출석으로 이렇게 인질 잡지 말고 진짜 본인이 배울 게 있다. 그러면 열심히 듣겠죠. 실제 임상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래도 제가 수업을 못하진 않나 봅니다.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의 눈에서도 바라보기 등을 알게 되었대요. 결국에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환자를 잘 보는 게 아니라 환자도 우리를 선택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환자도 원장한테 치료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고 그런 호감이 가는 사람이 돼야 치료를 잘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진짜 학생들 너무 열심히 공부해줬다. 고맙다, 진짜. 진짜 빽빽하게 쓰셨네요, 다들. 그러니까 이게 감동이네. 이게 애들이 너무 열심히 답변을 해줘가지고 저도 채점을 되게 열심히 꼼꼼하게 해야겠는데? 피디님 퇴근 안 해요? 저 이제 가야죠. 저는 조금 더 있다가 이거 채점하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다는 못하고 좀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빨리 퇴근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가다가 그거 있어. 우수 아, 강사상 그거 찍고 가요. 네. 상장 수업평가 우수상 한과대학 세명대학교에서 단과대학의 우수상 강사. 저번 학기 수업평가 좋게 잘 받아가지고 근데 이번 학기도 받으실 것 같아요. 평가. 항상 매 학기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